하나, 둘, 셋. 자신감 키우기 대작전 두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이룬 일들은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스로 이룬 것을 소중히 여겨라. 담임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다음 미술 시간까지 종이를 이용해서 첨성대를 만들어 올 것. 선생님이 쓴 숙제를 보고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각자 고민을 해보세요. 분명 멋지고 아름다운 첨성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건이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숙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건이는 공작을 무척 좋아했지만 첨성대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건이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미술 숙제로 첨성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건이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우선 컴퓨터를 이용해서 첨성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겠지?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네 스스로 잘 생각해 보렴. 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되겠구나. 고마워요, 엄마. 건이는 엄마의 조언에 따라 컴퓨터를 켜고 첨성대를 검색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잘 나온 첨성대 사진부터 프린트해야지. 건이는 프린트로 뽑은 첨성대 사진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걸 종이로 만들려면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도 필요하겠는걸? 건이는 네 방향에서 찍은 첨성대의 사진을 모두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도 찾았습니다. 건이야, 뭐하니? 퇴근해서 돌아온 아빠가 건이의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첨성대 사진을 인쇄했어요. 첨성대? 그건 왜? 종이로 첨성대를 만들어가는 숙제가 있어서요. 그거 참 재미있겠구나. 그래? 넌 어떻게 만들 생각이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첨성대에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려고요. 건축 설계를 하는 건이 아빠는 건이에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건이가 스스로 분석하고 고민해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첨성대 국보 제31호 경주시 인왕동 소재 높이는 9.18m, 밑지름은 4.95m, 윗지름이 2.85m로 밑에서부터 4.16m 되는 곳에 남쪽 허리에 한 변이 1m인 전사각형 모양의 문이 달려있다. 모양은 원통형으로 남쪽 문에 사다리를 걸었던 자리가 있다. 30cm 높이의 돌 362개로 27단을 쌓아 만들었다. 내부는 제12단까지 흙이 차 있고 제19단에서 제20단까지와 제25단에서 제26단까지 두 곳에 우물정자 모양의 긴 돌이 걸쳐져 있는데 양끝이 밖으로 나가 있다. 제27단 내부의 반원에는 판석, 널빤지 돌이 있고 맞은편에는 판목, 널빤지 나무를 놓았던 곳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다. 판석은 길이가 156cm, 너비 60cm, 두께 24cm이다. 꼭대기에는 운물정자 모양의 돌 정자석이 2단으로 쌓여 있는데 그 위에 간축기구를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혼천의 조선시대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간축하던 기계와 같은 관측기구를 정상에 설치하여 춘분, 추분, 동지, 하지 등의 24절기를 별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정자석을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첨성대는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건이는 다시 고민에 쌓였습니다. 자료와 사진까지 찾아보았지만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 해보는 거야. 잘못 만들면 어때? 난 건축가도 아닌데 뭐. 건이는 우선 종이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종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첨성대도 벽돌을 이용했으니까 종이 벽돌로 쌓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휴, 종이 벽돌 362개를 언제 다 만들지? 건이는 정성껏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숙제할 시간은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요일도 있으니 그때까지는 첨성대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만드는 데만도 3일이나 걸렸습니다. 아직도 벽돌을 만드는 거니? 이제 거의 다 만들어 가요. 내일은 마침 일요일이니까 하루 종일 만들면 될 거예요. 다음날 건이는 아침을 먹자마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첨성대를 완성하는 날이니? 건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럼 수고해. 엄마는 첨성대를 만드는 건이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가위와 풀, 칼과 자, 신문지 등을 준비한 후 건이는 종이벽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이는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첨성대를 만들었지만 종이벽돌을 쌓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벽돌이 자꾸 삐뚤삐뚤 붙여졌지만 건이는 끈기 있게 앉아서 종이벽돌을 쌓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종이벽돌과 씨름을 했습니다. 벽돌만 있으면 금세 만들 줄 알았던 첨성대 만들기는 생각보다 꽤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니?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벌써 밤 10시다. 얼른 자야 내일 학교 가지? 그 후에도 몇 시간을 더 종이벽돌과 씨름을 한 후에야 비로소 건이는 첨성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건이는 숙제를 끝마쳤다는 안도감보다도 첨성대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건이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엄마 아빠에게 빨리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건이는 아빠에게 살짝 첨성대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는 건이가 만든 첨성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우리 건이가 혼자서 첨성대를 만들다니 정말 놀라운데? 아빠는 건이에게 이런 점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 건이야, 엄마는 내가 오늘을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구나. 첨성대 만든 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네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을 기억하라는 얘기란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척 엄마는 자랑스럽단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네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다. 앞으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늘의 자신감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겠네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앞으로 살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성공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틀림없이 항상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 자기가 이룬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신감에 관한 짧은 명언.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떤 성의와 정성 없이 위대한 일이 성취된 예는 없다. 에머슨.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해요. 자신감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이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생활 계획표를 세우라고 하면 허황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고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생활 계획표는 그야말로 무늬만 생활 계획표인 셈이지요. 이런 생활 계획표는 자신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실천하기도 쉽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신감도 느낄 수 있답니다. 방학이 되자 우중이는 그동안 밀린 잠을 잔다며 매일 늦잠을 잤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엄마가 아침마다 억지로 깨우지만 방학 기간 동안에는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엄마, 내일은 아침 8시에 꼭 깨워주세요. 월드컵 중계 방송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깨우겠다만 널 일어나게 하는 건 자신이 없구나. 잠이 많은 우중이는 한번 골아떨어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서 깨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중이를 부지런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우중이 엄마는 늘 이런 고민을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중이가 학교 다닐 때는 자명종을 적어도 4-5개를 동원해야 겨우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아침마다 우중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중이를 일찍 일어나게 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우중이가 깨워달라니 엄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우중아, 일어나. 7시 50분이야. 엄마, 조금만 더. 인서가 8시부터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거 한다며. 엄마가 녹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못해! 어서 일어나! 엄마는 우중이 엉덩이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나 우중이는 여전히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지 도무지 일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 일어나서 투덜거리기만 해봐라. 우중이를 깨우다 지친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중이의 게으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고쳐주마. 그때 엄마의 혼잣말을 들으신 할아버지가 우중이의 게으름을 고쳐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할 수 있으시겠어요? 손주 녀석을 게으름으로 만들 수는 없지. 걱정 마라. 내가 방학이 끝날 때쯤에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마. 할아버지는 우중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우중아, 일어나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지는 우중이가 들을 리가 없습니다. 우중아, 일어나라니까! 할아버지는 우중이 엉덩이를 툭 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우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놈! 화가 난 할아버지는 고함을 쳤고 큰 소리에 놀란 우중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어서 일어나서 옷 입어라. 할아버지랑 갈 데가 있다. 우중이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졸린 눈으로 마지못해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할아버지가 우중이를 데리고 간 것은 약수터였습니다. 우선 정신이 맑아지게 약수 한 사발 들이키거라. 예, 할아버지. 우중아, 네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고 있니? 예. 인서가 일찍 일어나는 게 싫으냐?
일찍 일어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노력은 해봤고 옛말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귀여워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이젠 안 되겠다. 내가 부지런해지는 걸 봐야지. 할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할 테냐? 일찍 일어나는 건 정말 자신 없어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었다. 할게요, 할아버지. 너 요즘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10시지? 내일부터는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록 해라. 방학 때니까 더도 말고 30분만 일찍 일어나거라. 알겠느냐? 노력해 볼게요. 할아버지랑 약속할 수 있지? 순간 우중이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우중이는 할아버지에게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약속했습니다. 과연 우중이는 할아버지와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중이는 다음 날부터 진짜로 약속을 지켰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서 방학이 끝날 때쯤에는 7시에 일어날 수 있게 했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이제 아셨죠? 거창한 계획보다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좋답니다.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과 약속을 하세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자신감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은 물론이죠.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자신감이 부쩍부쩍 자라는